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자, 지난주 영상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음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육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알아보아요 라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2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팝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팝스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심폐지구력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네, 맞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었고, 또 오래 달리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박스를 활용한 스텝 검사가 있었죠. 자,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종목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사진에 보이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종합 유연성 검사가 있었죠.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악력 검사, 윗몸 말아 올리기, 팔굽혀 펴기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BMI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MI가 아니라 신체 구성이죠. 네, 신체 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BMI 측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화면 속 태블릿 PC를 주목해 주세요. 화면을 볼게요. 자, 무슨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네, 맞아요. 심폐지구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과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그러면은 심폐지구력 운동 어플리케이션을 켜볼게요. 자,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심폐지구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게요. 심폐지구력이란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운반해주는 심장, 혈관, 혈액 등의 순환 기능과 폐, 기관지 등의 호흡 능력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호흡계가 산소를 쉽게 들이마시고 쉽게 내뱉을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건강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된다면 덜 지치기 때문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에 걸쳐 일이나 운동, 공부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피곤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걷기 및 달리기입니다. 뭐야, 걷는 게 왜 운동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네, 걷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걷기가 왜 좋을까요? 네, 그렇죠. 가장 안전한 운동이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는 거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게 되면은 몸에 활력이 돌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걷기는 좋은 운동이니까 단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겠죠. 걷기에도 단점이 있겠죠. 자, 네. 무릎 관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 인형의 관절을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네, 헐거워지죠.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리하게 장시간 걷거나 달리다 보면은 무릎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운동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입니다. 아무래도 걷는 게 다른 격렬한 운동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운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줄넘기의 장점부터 볼까요? 줄넘기는 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덜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2단 뛰기, 엇걸어 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줄넘기의 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줄넘기의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줄넘기의 또 하나의 단점은 아예 줄넘기를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연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줄넘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의 장점으로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고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밖의 풍경을 보면서 달리면 아주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다음으로는 자전거의 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네, 부상의 위험이 가장 크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변에 달리는 자동차도 되게 위험하고 아무래도 자전거로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려면 무엇보다 자전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호장구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이 찾아놓은 동영상들을 보고 각각의 운동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이 동영상 이제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씩 보면 됩니다. 네. 자, 다들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연성이란 무엇일까요? 유연성이란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육이나 관절 주변 조직, 인대, 힘줄 등의 신장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연성이 좋아지면 상체 관절 부위 통증과 같은 근골격 관련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주고 근육 관절의 위안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유연성이 좋아지면 다른 운동을 할 때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관절의 가동이 더 좋고 인대가 더 유연하다면 더 많은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몸을 쭉 펴거나 접은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관절 및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따라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칭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체육 시간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아니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준비 운동을 먼저 하죠. 이처럼 스트레칭은 다른 본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보조 운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힘을 준다면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인대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신장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요가입니다. 자, 요가란 근육과 인대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이제 정신수련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가는 혼자서 자세를 따라하기가 비교적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자, 필라테스랑 요가랑 같은 운동이 아닌지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랑 요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운동입니다. 자, 요가가 유연성과 정신수령에 집중을 한다면 필라테스는 신체 교정 그리고 전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필라테스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필라테스는 근육 강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기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도 강해지고 유연성이 동시에 길러지다 보니 이제 체형 교정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이제 내 몸을 조금 더 멋있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합니다. 이런 필라테스의 단점은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이 찾아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각각의 운동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들 잘 보고 왔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이란 근육은 근육이 발휘하는 힘을 의미하고 근지구력은 그 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좋아지면 이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초대사량이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뜻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낮은 사람은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찐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근육이 강화되어 탄력 있는 몸을 만들어주어 미용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관절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맨몸 운동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PPT가 편집이 잘못됐는데 그럼 일단 다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맨몸 운동에도 종류가 이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이제 다양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맨몸 운동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맨몸 운동은 우리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맨몸 운동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가장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맨몸 운동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의 체중을 이용하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부상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중량 운동입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덤벨, 바벨, 머신 등 무거운 도구를 활용하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주로 이제 성장기 청소년들보다는 성장이 끝난 성인들이 이제
좀 더 근육을 만들거나 몸을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하여 많이 하는 운동이죠. 이러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장점은 이제 본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무거운 바벨을 10kg를 들었어요. 자, 이제 10kg를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10kg는 나한테 조금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러면은 한번 15kg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강도를 스스로 눈에 보이게 쉽게 조절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취 수준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15kg를 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다음에 20kg를 들어봐야지 하고 연습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게 눈에 쉽게 잘 들어오겠죠. 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단점을 알아볼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지나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성장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웨이트를 과하게 한다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있죠. 그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근육을 크게 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의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본인에게 맞는 무게와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을 예로 들면은 선생님이 10kg의 바벨을 너무 가볍게 들었다 내려놨다 해요. 그럼 그게 운동이 될까요? 그렇지, 안 되겠죠. 자, 이처럼 본인에게 맞는 무게와 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운동은 저항밴드 운동이 있습니다. 네. 저항밴드 운동이란 고무로 만든 밴드를 이렇게 당기면서 근육을 성장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저항밴드의 장점은 운동 강도를 개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을 주는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이 저항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항밴드의 단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준에 맞지 않는 밴드를 사용하면 운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쉽게 당겨지면 이게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자, 우리가 오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궁금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버벅거리고 좀 여러분이 듣기에 좀 선생님이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